안녕하세요. 예니입니다. 저는 오늘 디즈니 인턴 얘기를 할 거라서 오랜만에 이렇게 머리띠도 써보고 또 디즈니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가 콜라보한 이런 후드티를 한번 입어봤는데요. 이 디즈니 인턴의 기억이 지금의 저를 살아가게 하고 있다고 말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기억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내년에 디즈니 인턴 가실 분들이 교내 면접 보고 디즈니 리크루터 면접 준비할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디즈니 인턴을 가실 분들이나 디즈니 인턴 생활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신 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3년에 그것도 디즈니 100주년이라는 정말 기념비적인 해에 저는 디즈니 캐스트 멤버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디즈니 인턴을 가고 싶어 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관광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서 경희대학교 관광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이 디즈니 인턴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단순하게 이 디즈니 인턴을 하는 경희대학교가 저의 목표 대학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숙명여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숙명여대에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정말 운이 좋게 저는 이 디즈니 인턴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되게 두려움을 많이 갖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디즈니 인턴을 합격하고 나서 정말 정말 10대 때부터 오랫동안 바래왔던 순간인데 너무 저는 걱정이 되고 무서웠어요. 일단 저는 해외여행을 가본 적은 있어도 해외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합격자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 친구는 고사하고 한국인 친구라도 제대로 사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웃기게도 제가 가장 걱정을 많이 했던 부분은 바로 미국 입국 심사였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는 말 잘못하면 어디 진실의 방 같은데 끌려간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해본 입국 심사는 다 단체로 갔을 때 했던 입국 심사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외국에서 아무의 도움도 없이 저 혼자 스스로 해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진실의 방으로 끌려가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좀 어이없고 좀 웃긴 걱정이긴 하지만요. 근데 막상 그 입국 심사는 정말 허무하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허무했던 입국 심사가 오히려 저한테는 미국에서 제가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뭔가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자신감을 얻게 되는 포인트들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제일 걱정했던 입국 심사가 별거 아닌 일로 그렇게 바뀌게 되면서 그 미국에서의 생활이 두려움에서 기대로 바뀌게 됐던 것 같아요. 뭐 이게 한국 대학이랑 미국 대학이 협약 같은 걸 맺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 디즈니 월드로 바로 가지 않고 대학교에서 한 10일 정도 수업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디즈니에 가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학교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플로리다 주립대와 연계를 했었는데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경기대, 가톨릭대, 한성대 이런 학교들이 있었고 멕시코 학교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제가 정말 디즈니 오타쿠였었기 때문에 사실 그 학교에 있는 10일은 정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갔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있던 10일이 정말 저한테 너무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을 담당해 주시는 로버트 교수님이 출국 전부터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은 진짜 저희가 나중에 로버지라고 부를 만큼 미국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아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도와주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학생들 5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피어 멘토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미국에 도착을 하고 나서 그 피어 멘토들을 처음으로 사귀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빠르게 한국 이름들을 다 외워서 불러줄 만큼 너무너무 다정하고 착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플로리다 날씨가 정말 덥고 그 수업과 워크샵 이런 게 아침부터 밤까지 진행이 막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기는 했지만 그 덕분에 친구들과도 정말 빠르게 친해지게 되고 미국 생활에 정신없이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수업 도중에 디즈니에서의 첫 번째 롤 트레이닝 안내 메일을 받게 됐어요. 저는 첫 번째 롤로 어트랙션을 하게 됐는데 라이트닝 맥퀸스 레이싱 아카데미와 판타즈믹이라는 쇼 어트랙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라이트닝 맥퀸스 레이싱 아카데미는 지금 제가 알기로 빌런 쇼 같은 어트랙션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가면 제가 일했던 곳은 없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판타즈믹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을 만큼 정말 그 디즈니 월드를 대표하는 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디즈니 리크루터 면접을 봤을 때 공연 쪽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어필이 되었던 건지 실제로 제가 쇼 어트랙션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대학교에서 디즈니 월드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서 기숙사도 배정받고 마트에 가서 장도 봐오고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정도 이 디즈니에서의 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사실 트레이닝 하면서 정말 정신이 없고 힘들었어요. 적응하느라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한국인들이 제일 일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대부분 판타즈믹에서 일을 했었는데 판타즈믹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쇼를 하고 거의 디즈니 월드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캐릭터들이 다 나오는 쇼이기 때문에 정말 정말 인기가 많은 쇼였어요. 그리고 그 판타즈믹에는 맨 가운데 가장 좋은 좌석에서 볼 수 있는 VIP 좌석이 있습니다. 되게 좋았던 게 판타즈믹에서 일을 하는 친구들은 미리 신청만 하면 저를 포함한 저희 친구들, 지인들을 VIP 좌석에서 볼 수 있게 해줬어요. 어떻게 보면 복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제 친구들 VIP 좌석에 많이 앉혀줬고 저도 VIP 좌석에 앉아서 쇼를 정말 많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타즈믹이 있던 곳이 할리우드 스튜디오의 선셋 블러바드라는 구역이거든요. 그 구역 어트랙션들의 코디네이터들이 다 같고 보통 판타즈믹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그 구역의 다른 어트랙션도 하나씩 더 맡아서 일을 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 구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어트랙션이 락앤롤러코스터나 타워 오브 테러 이런 어트랙션에 가서 나 판타즈믹에서 일하는데 나 좀 빨리 태워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저를 빨리 라이트닝 레인을 태워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롤은 머천다이즈였거든요. 머천다이즈는 이제 상점에서 근무를 하는 건데, 저의 홈그라운드인 그 선셋 블러바드의 머천다이즈 상점들로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닝 받을 때 보통은 그 파크의 동선이나 뭔가 위치 이런 것들을 막 알려주는데 저는 너무 이미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판타지믹의 백스테이지 이런 데들을 트레이너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구경도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받는 동안 그 판타지믹에서 같이 일했던 코워커들이 마주칠 때마다 계속 막 저를 안아주고 엄청 반가워하고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네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판타지믹에 비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저에게 뿌듯하고 뭔가 재밌는 나날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공연 쪽에 좀 더 관심이 많기도 하고 매일매일 그런 공연을 볼 수 있는 도파민 터지는 그런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계속 물건 정리하고 물건 계산해주는 이런 단순 업무를 반복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비교적 재미가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네, 저는 조금이라도 뭔가 일이 지루하거나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기회를 간절하게 바라왔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제가 이 디즈니 월드 한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기적 같고 소중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런 좀 지루하고 힘들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솔직히 디즈니 인턴은 디즈니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남들은 평생에 한 번도 가보기 힘든 디즈니 월드를 6개월 동안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흔하지 않은 기회예요. 디즈니 월드 티켓만 해도 엄청 비싼 거 아시죠? 한 파크당 하나로 한 18만 원 이상 하거든요. 근데 이게 디즈니 월드에서 일을 하면 이 파크 입장이 무료입니다. 정말 디즈니 파크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출근하기 전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도 정말 파크를 정말 내 집처럼 드나들었고 퇴근하고 불꽃놀이 보러 가고 싶으면 바로 불꽃놀이 보러 가고 이런 생활을 계속 했어요. 그리고 저는 캐릭터 만나는 것도 좋아해서 6개월 동안 정말 디즈니 월드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캐릭터들을 다 만났었습니다. 그리고 캐스트 할인도 많이 있어서 그 디즈니 캐릭터들이 스케이트 타고 공연하는 디즈니 온 아이스라는 공연이 있는데 그 공연도 봤었고 디즈니 크루즈도 정말 많이 할인이 되어서 디즈니 크루즈를 타고 버뮤다 섬도 한번 갔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자정에는 그 신데렐라 성 앞에서 같이 새해 카운트다운도 했었어요. 저처럼 여름에 인턴에 가시는 분들은 할로윈, 크리스마스, 새해까지 다 디즈니 월드에서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인생에서 진짜 다시는 없을 기회입니다. 그리고 디즈니 월드는 전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정말 내 세상이 넓어진다라는 거를 정말 몸소 경험하실 수 있어요. 저는 낯도 많이 가리고 되게 독립적인 성격이라서 제가 교환학생이나 유학을 갔다면 그냥 혼자 학교 다니고 혼자 지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일을 해야 되는 이 프로그램 특성상 정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정말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한국에서야 영어의 중요성이
인턴이라는 거는 뭔가 저는 취업을 위한 하나의 스펙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영어가 얼마나 한 사람의 세상을 넓혀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몸소 체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영어 실력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영어라는 게 사람의 자신감을 얼마나 높여주는지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디즈니 인턴을 갔다 오기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2023년에 제 새해 목표가 딱 한 뼘 더 성장하기였는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그 언제보다도 가장 많이 성장했었던 시기 같아요. 그 미국에서 있었던 모든 날들이 저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겁먹었던 일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거를 깨닫는 그 순간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스스로 체감하는 게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신나고 짜릿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제가 미국에서 디즈니에서 일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고요. 뭔가 제 능력을 항상 불신하고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에서 벗어나서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뭔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은 사실 이 인턴을 다녀온 지 2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뭔가 어떤 특정 순간이 너무 좋았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고 그냥 그때의 디즈니 인턴 시절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앞으로도 저는 이 순간을 평생 떠올리고 이 기간을 추억하면서 앞으로를 살아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이 디즈니 인턴 경험을 살려서 현재는 한국에서 디즈니 공식 트래블 에이전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디즈니 월드나 디즈니 크루즈 여행을 가시는 분들한테 예약 대행도 해드리고 여행 컨설팅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디즈니 여행이 계획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아래 더보기란 링크로 견적 문의를 하시면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즈니 월드 인턴이랑 디즈니 월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아래에 달아드리거나 Q&A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